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저항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 새로운 무언가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는 과정일 텐데 번번이 그걸 가로막고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하기 싫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인생이란 결국 두려움에 맞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의 중요한 특징은 항상 변장을 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자기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이미 한가득 차 있는데도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이유를 찾게 되죠. 저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다른 이유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거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있고 여러분이 하려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두려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명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명상을 거의 3년 정도 해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좀 초보자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명상이 두려움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흔히 명상에 대해 오해하시는 게 뭔가 엄청 긴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또 해도 티도 안 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명상은 딱 10분만 해도 굉장히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특히 마음속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두려움을 가라앉히는데 정말 효과적이고요. 명상하는 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고 그냥 10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숨도 그냥 자연스럽게 쉬시면 되고 가급적 딴 생각하지 말고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근데 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딴 생각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10분만 그렇게 하셔도 마음이 훨씬 안정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캄이라는 명상 앱을 사용하는데 명상 앱을 사용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명상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명상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게 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두려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없어지고 극복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들도 많고 책도 많은데 물론 특정 방법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두려움의 레벨을 조금 낮출 수는 있는데 핵심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그냥 두려움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읽은 이 3권의 책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움과 함께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책들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븐 프레스필드의 최고의 나를 꺼내라. 이 책은 해외의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언급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추어는 일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프로는 자신이 결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헨리 폰다라는 어떤 배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75살이 넘으셨고 몇십 년 동안 무대에 서신 분인데도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무대에 서기 전에 꼭 토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말해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이야기할 책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빅매직이란 책이고요.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Eat, Pray, Love로 유명한 작가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두려움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정말 인상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려움에 대한 환영사를 쓰셨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인생이라는 자동차 여행을 떠날 건데 너도 뒷좌석에 타. 환영할게. 근데 있잖아, 타는 건 괜찮은데 너 타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에어컨도 못 만지고 오디오도 못 만지고 특히 운전대는 절대 만져선 안 돼. 여행에서 필요한 모든 결정은 내가 할 거야.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이게 실제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웃긴데요. 저는 두려움에 대해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탁월한 설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두려움과 함께 떠나라. 하지만 운전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책은 뮤지션이자 작가이시고 책방 주인이기도 하시죠. 요조님이 쓰신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 전체가 두려움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요조님이 쓰신 여러 가지 작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여기서 겁쟁이 음악가의 친구라는 챕터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거든요. 이 챕터는 요조님이 오랜만에 공연하러 가는 차 안에서 글을 쓰셨나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루시는 여전히 겁이 나. 여기서 루시는 요조님이에요. 루시는 여전히 겁이 나. 그러나 겁이 난다는 사실은 하나도 겁 안 나. 루시는 지금 아주 용감하게 겁이 나. 그 마음으로 오늘 노래해 볼게. 이렇게 요조님이 여전히 겁이 난다고 고백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겁쟁이잖아요. 겁쟁이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겁쟁이인 거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겁이 나지만 겁이 난다는 사실은 하나도 겁이 안 난다는 거, 아주 용감하게 겁이 난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노래할 거라는 거. 우리 겁쟁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